안녕하십니까. JTB 저녁뉴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4개 시군별로 각각 집단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때문에 전북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사람은 모두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6명입니다.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받는 자가격리는 49명, 그리고 보건당국이 전화로 확인하는 능동 감시자는 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메르스 첫 사망 환자는 물론 3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4개 시군이 집단으로 격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염 격리 병상이 아닌 격리 시설을 시군별로 따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체 격리 시설을 준비하라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서입니다. 시군에는 대형 시설 또는 병원 등에 대해서 자체 격리 시설을 준비토록 그렇게 지시가 된 상황이고요.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대유행 가능성이 낮지만 3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전라북도는 격리병실과 의료진이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에 시설 확충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해법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측의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사자협의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가 사자협의를 제안한 지 한 달 만으로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지을 테니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전라북도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급한 쪽은 전주시입니다. 컨벤션 센터 공사비의 절반인 290억 원을 국가에서 받으려면 연말 안에 착공해야 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말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달까지 달중하고 심의랄지 총사업비 승인이랄지 그런 행정 절차 이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측은 지난 4월 파행된 두 번째 실무 협의를 끝으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급기야 양측의 지방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오는 5일 이른바 사자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사자협의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담당 국장, 전라북도 의회와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장 1명씩이 참여합니다. 만나서 좀 정리하고 일단 하여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방의회까지 참여하는 사자협의가 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을 푸는 기회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자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만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산업단지 공사로 농로를 오가는 길들이 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김제시가 1년 넘게 외면하면서 농민들이 5차로의 도로에서 농기계를 타고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인근의 마을입니다. 산업단지 공사로 큰 도로가 나면서 농로를 오가는 길들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길마저 한 달 전 폐쇄됐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 땅 주인이 막은 겁니다. 농로에 진입하는 길을 다시 내주겠다던 김제시가 1년 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모든 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절대. 측에서 검토해보겠다. 미루기만 하잖아. 농민들은 농기계를 끌고 왕복 5차로인 이 산업도로를 1km가량 지나야만 농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도로에서는 지난해부터 사고가 잇따라 영농철을 맞아 자주 다녀하는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각종 큰 대형차가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뒷달고 있죠, 지금. 나날이.
김재 씨는 뒤늦게 다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항상 그런다면 이제 일반 도로에서 그냥 뚫어서 어떻게 내려가는 길을 만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재 씨 탓에 일손이 바쁜 농민들의 아찔한 주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무 튜브를 교체한 앞바퀴를 자전거에 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속도를 줄여주는 제동 장치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안장까지 올리자 새것 못지않은 자전거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건네받은 노인의 얼굴엔 만족한 듯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빌 생각에 벌써 마음까지 설렙니다. 자전거도 잘 고치고 이것 가지고 논에도 밭에도 알고 친구들도 만나고 참 유용히 쓰겠습니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봉사들이 지난 2월부터 쓸모없는 자전거를 수거해 고친 뒤에 소외계층 노인들과 어린이 등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품을 재활용하다 보니 안전을 위한 수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좀 지저분하고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닦고 조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 수리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들의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받아든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에 재능 나눔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인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희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고비 안 받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들의 따뜻한 마음에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들녘을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 미술대전 공예부문 대상 수상작의 중복 출품 논란과 관련해 전북미협이 해당 작품의 수상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미술대전 공예분과 운영위원과 심사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늘 10일까지 수상작가가 충분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상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북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서는 2012년에 입선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병원과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김모군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보름 동안 전북과 전남의 병원과 상가 등을 돌며 7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지갑 등 모두 43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무주가 27.1도, 전주는 26.2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